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코너는 리리드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밑줄 치는 분들 계시죠? 인상 깊은 그분 탁 치시죠. 나중에 다시 안 봐요. 다시 안 보고 헌책방에 팔 때 그 상품으로 취급이 안 되고 중품 취급됩니다. 그래서 한 1,000원, 2,000원 깎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밑줄을 쳐야 될 것이냐. 저는 최근에는 그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그 밑줄을 쳐요. 그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보는 거니까 우리가 책을 밑줄을 쳐도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밑줄을 쳐서 보질 않잖아요. 서재에다 꼽아놓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휴대폰을 사용해서 사진 한 장 찍고 이렇게 밑줄을.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메모판에다 그걸 열심히 올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밑줄 찍어 보다 보면 이게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인용을 하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누가 쓴 무슨 책에서 내가 가져온 문장인지 이걸 몰라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네. 뭔가를 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밑줄을 치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또 좋은 일이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리리드의 책은요. 이 책입니다. 밤이 선생이다. 네. 황현산 선생님의 산문집입니다. 대한민국에 참 많은 작가, 소위 글쟁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단연 좋아하는 그런 작가예요. 아마 재작년에 작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책을 내셨습니다만 저는 이 밤이 선생이다. 그 제목과 이 고딕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고딕풍의 이 그 자켓으로부터 어떤 영감 같은 것을 받고 서점에서 바로 단숨에 집어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역시나 엄청난 글들이 담겨져 있죠. 그 글은 물 흘러가듯이 자유로워서 어렵지도 않고요. 딱딱하거나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중국의 어떤 전통 무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듯이 고수들의 이 초식에는 어떤 그 막힘과 부자연스러움이 없듯이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힘있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칼럼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한 소개는 하나의 컬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 강의와 언어 통제.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인터넷에서 안습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은 2004년 말이었다. 나는 그 무렵 어느 과학 갤러리를 드나들면서 내가 모르는 과학 지식을 눈동냥하고 있었다. 한 토론에서 누군가 안구에 습기가라는 말을 썼다. 토론 상대자의 말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난다는 뜻이었던 이 말은 곧 안습으로 축약되었다. 동남아에 쓰나미가 몰아닥친 것이 그 즈음이어서 안구에 쓰나미라는 말이 생겨났고 생겨나기가 무섭게 안스로 축약되었다. 이 말의 진화는 2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지만 그만큼 그 말들의 생명도 짧았다. 안습도 안쓰도 곧 인터넷에서 사라져 이제는 사어가 되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수많은 신어와 축약어들의 운명이 이와 다를 수는 없다. 우리 기억의 깊은 자리와 연결되기도 전에 사라진 말들을 어느 날 우리가 다시 만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일은 물론 없을 것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부록으로 딸린 신어의 원리는 허구의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저 끔찍한 나라의 언어 정치에 관해 말한다. 신어는 그 나라의 공용어이며 그 처한 목적은 그 체계에 걸맞은 세계관과 사고 습성을 표현하고 그 국가 이념 이외의 다른 사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언어에서는 낱말 하나하나가 단 하나의 뜻만 갖는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모든 개념이 그것을 표현하던 낱말들과 함께 사라진다. 여러 낱말들이 하나의 낱말로 축약되어 본래의 낱말이 지니고 있던 정서적인 힘도 사라진다. 품사의 구별이 없는 이 언어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문장이 없고 개념의 나열이 있을 뿐이다. 문장이 없으니 논쟁이 없고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으로 연결될 일이 없으니 한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발전할 일도 없다. 국가가 제시하는 정통 사상이 아닌 다른 생각은 표현될 길이 없을 뿐더러 아예 탄생하는 일조차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어가 통제되고 사상이 통제된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인터넷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축약어들과 갈수록 단순화하는 문장들을 보면 저 허구의 빅브라더가 멀리 있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요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앞다투어 실행하고 있는 영어 강의에 대해서도 같은 염려를 하게 된다.
나는 우리의 여러 대학에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영어로 강의할 능력을 지닌 교수들이 모자라지 않으며 그 장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교과 내용을 배우면서 영어도 함께 익히니 도랑치고 가재 잡기가 따로 없다. 외국어 강의는 교환을 면밀하게 짜야 하니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고 강의가 옆길로 새나가기 어려우니 아까운 시간이 허비되지 않을 것이다. 강의가 한국어에서 벗어나니 외국 학생들을 불러오기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 강의의 이 모든 장점은 그 약점이기도 하다. 어쩔 수 없이 작은 수의 어휘만을 사용하여 교환에 충실하게 진행되는 외국어 강의는 학생들이 책에서 읽을 수 있는 것 이상의 내용을 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옆길로 새나갈 수 없는 강의는 삶과 공부를 연결해주는 온갖 길들을 차단할 것이다. 언어의 깊이가 주는 정서를 학문의 습득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탐구는 모든 지식을 도구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 강의가 사상 통제를 위해 실행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상 통제의 필수 조건인 언어 통제가 그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염려한다. 우리는 흔히 영어 쓰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잘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근거 없는 미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대통령은 영어를 전 국민이 배워야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엘리트들의 특권인 것처럼 말하던 시기도 있었죠. 그것이 아마 2012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이 쓰여진 것이 바로 그 시기니까요. 이 마지막 문장은 가슴에 와서 그 뭔가 정리되지 않았던, 왜 우리가 영어로만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만 강의를 해서 안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아주 단순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영어 강의가 사상 통제를 위해 실행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상 통제의 필수 조건인 언어 통제가 그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부와 삶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저자는 걱정합니다. 2004년 말에 나왔던 인터넷에서의 한 신조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한 어떤 깊은 사유까지, 우리가 흔히 이제 글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특수한 사실 하나를 가지고 시작해서 아주 거대한 보편적인 진리에 다다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위 뭐 글쓰기, 영화 만들기, 소설 쓰기, 뭐 음악의 어떤 예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말하기, 사상, 가장 중요한 어떤 작법, 만들기, 이 어떤 기본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짧은 하나의 칼럼은 바로 그 작법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성하면서도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미래에 도래하게 될 아주 깊은 문제와 연결시켜서 설득력 있게, 그러나 너무나 유려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일정한 교과 내용을 배우면서 영어도 함께 익히니 도랑치고 가재 잡기가 따로 없다. 이거 이제 옛날 표현 아닙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다. 그렇죠. 이게 황현산 선생님이 이제 이 글을 쓰실 때 나이가 좀 있으셔서 이제 본인이 이제 굉장히 익숙한 표현을 쓰셨는데, 인터넷에 안쓰까지 아시는 분이 이런 비유를 쓰신 거는 조금 제 입장에서 조금 안습합니다. 네. 젊은이들이 조금 더 친숙할 만한 그런, 이게 이제 트집을 위한 트집이죠. 말도 안 되는 트집이죠. 그죠? 황현선 선생님의 밤이 선생이다. 글이 막히고 잘 쓰여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 글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마다 다시 한 번쯤 열어보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서평들 좀 볼까요? 회원 리뷰 평점 9.0입니다. 와, 좋아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전에 쓰인 칼럼들을 모은 책이지만 당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고 지금의 사회상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퇴행적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는 대단하다. 짧은 글이지만 문장이 가득 차 있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좁은 삶의 여러 모습에 대해 말씀하신 걸 듣고 있자니 참 좋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요. 무난하게 별로인 책을 꼽으라고 말하면 나는 주저없이 이 책이라 말하겠다. 예? 주관적인 내용을 마치 객관적 사실을 가르치듯이 써놓은 느낌? 그래서 왠지 선생의 아집이 군데군데 느껴지는 느낌. 네. 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 산문집. 작고하신 선생님의 그리워지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립니다. 리리디였습니다.